안녕하세요. 성내초 5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서울 성내초 도덕 인터넷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정직의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우에서 우리가 정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판단을 내려볼 겁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다시 알아볼까요? 정직이 무엇이었죠? 네, 다양하게 말해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직이란 바르고 곧은 마음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직의 개념을 살펴보고 교과서 15쪽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정직한 행동을 일주일간 실천하여 기록해 보았어요. 잘 기록해 보았나요? 먼저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 15쪽 아래에 실천을 느낀 점을 간단하게 작성해 봅시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앞으로의 실천 계획도 써 봅시다. 다 해보았나요? 잘했습니다. 그럼 교과서 16쪽을 볼까요? 우리는 정직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정직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때로 눈앞의 이익이나 손해 때문에 정직함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16쪽 이야기를 읽어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직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 봅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들이 민경이라면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세요. 자, 고민해 보았나요? 여러분이 민경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 교과서 17쪽에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적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민경이는 어떤 문제를 겪고 있나요? 네, 숙제를 인터넷에서 베끼고 성우와 놀지 아니면 정직하게 숙제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이번 문제에 숙제를 베끼고 놀기, 정직하게 숙제하기 이 두 가지 경우를 적어봅시다. 3번을 볼까요? 먼저 숙제를 베끼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성우와 신나게 놀 수 있겠죠? 그럼 안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안 좋은 점이 뭐죠? 성우가 선생님께 이르지 않겠다고 말도 했고 성우랑 민경이 말고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3번 옆이 빈 공간에 숙제를 베꼈을 때의 안 좋은 점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적어보았나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정리해보면 양심을 팔았다 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죠. 저런 행동을 하고 들키지 않는다면 선생님께 혼날 일이야 당연히 없겠지만 신나게 놀고 돌아와서 민경이의 마음은 과연 편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다음으로 숙제를 열심히 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장점은 위와 반대겠죠? 민경이는 숙제를 열심히 함으로써 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공부도 더 잘 될 것이고요. 반면에 단점으론 성우와 놀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면 공부를 그 시간에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럼 4번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이유와 함께 적어보도록 합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4번까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볼까요? 자, 4번까지 해결해 보았나요? 여러분들은 4번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지, 여러분들이 민경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했나요? 여러분이 민경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에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5번에서 함께 판단해 볼 건데요. 이 판단을 내리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양심에 비추어 보기. 내가 그 결정을 했을 때 스스로 떳떳한가요?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떳떳하다고 생각하면 옳은 판단이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찔리는 게 있고 양심이 막 찔리는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이 든다면
잘못 판단한 거겠죠. 둘째, 주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 결정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행동하는 것을 저 멀리 한 걸음 떨어져서 내가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지긋하게 지켜본다면 그 행동이 만약에 바른 행동이라면 칭찬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 행동이 바르지 않은 행동이라면, 정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면 뭔가 말리고 싶거나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할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셋째, 결과 예상해보기. 내가 그 판단대로 행동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내가 한 행동이 바른 행동이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그 결과가 좋게 되겠죠. 하지만 내가 한 행동이 바르지 않은 행동, 정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면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 그 행동이 나에게 혹은 주변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날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바르게 공부했다면 여러분이 민경이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경이라면 아쉽지만 숙제를 정직하게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판단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모두 알고 있으신가요? 양치기 소년이 처음 거짓말을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의 말을 다 믿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사람들은 그의 말을 점점 믿지 않았죠. 그래서 진짜 늑대가 왔을 때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왔다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결국 양치기 소년이 자신의 양들을 잃어버림으로써 가장 많은 손해를 보았죠. 거짓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어찌어찌 넘어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불러오고 이런 반복된 거짓말은 결국 여러분을 망치게 된답니다. 교과서 17쪽에 있는 이 흐려진 물처럼 말이에요. 처음에 한두 방울 정도는 떨어져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겠지만 거짓말이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양심은 이처럼 흐려질 거랍니다. 여러분들이 유혹의 순간에서 정직함을 통해 양심을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교과서 18쪽을 봅시다. 18쪽에는 착하면 손해일까? 라는 이야기를 통해 정직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교과서의 이 사진 4장만 봐도 상황이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이냐면 이제 검은 천 안에 팔을 넣어가지고 퍼즐을 맞추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눈으로 엿보기가 금지돼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점은 엿보기 위한 가림막 같은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엿보기로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옆에 짝꿍의 것을 엿볼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사진을 봅시다. 당연히 유치원 친구들 중에 엿본 친구도 있을 거고 엿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겠죠? 세 번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한 선생님께서 엿본 친구들과 엿보지 않은 친구들로 그룹을 나누어서 시간을 두고 지켜봅니다. 처음에 이 실험을 했다가 유치원에서 이제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두 그룹에 있는 친구들을 살펴보니까 재미있는 결과를 발견한 거예요. 끝까지 퍼즐을 엿보지 않았던 아이들은 학교에서 몰래 엿본 아이들보다 더 잘 적응하고 또 친구 관계도 훨씬 좋았대요. 신기하지 않나요? 분명히 그 순간에는 엿본 친구가 퍼즐을 더 빨리 맞췄을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왜냐면 옆에 있는 친구 걸 보면 그 친구 걸 보고 내가 안에 있는 퍼즐들을 맞추는데 큰 도움을 얻을 테니까요. 그 친구들은 다른 행동에서도 이렇게 엿봤듯이 정직함을 지키지 않고 행동을 했겠죠. 그런데 시간을 길게 보니까 엿본 친구가 엿보지 않은 정직한 친구들보다 학교에 더 잘 적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번째 사진을 볼까요? 그래서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하게 규칙을 지킨 아이가 자라면서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선 이야기의 민경이를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이번엔 거짓으로 인터넷에서 베껴서 숙제를 해서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런 행동이 쌓이고 쌓이면 민경이의 공부 실력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민경이가 거짓으로 숙제를 해갔을 때 진짜 열심히 해서 해갔을 테니까요. 또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는 민경이라는 친구를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야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 좋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계속 거짓말하는 민경이라는 친구를 신뢰하지 않았겠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주변에 거짓말을 계속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신뢰할 수 없을 거예요. 이처럼 정직은 짧게 보면 언뜻 봐서는 손해보는 것 같을지 몰라도 길게 봤을 때는 그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덕목이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중근 의사처럼 매 순간 정직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귀찮아서 또는 하기 어려워서 기타 등등 다양한 변명을 하면서 양심을 팔고 거짓된 행동이나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간은 사실 누구나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을 이렇게 배우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정직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에서 떠오르는 기억 하나를 골라서 그 기억나는 사건을 교과서 19쪽에 자세히 적고 반성해 봅시다. 이 부분을 공부할 때면 꼭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부끄러워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적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땡땡아 정직하지 않았던 경험이 없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없어요. 이렇게 소심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5학년이잖아요. 5학년 동안 살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단 한 번도 안 해봤다고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선생님은 거의 우리 5학년 친구들 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과서 19쪽 아래 글귀에도 나와있듯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정직함의 시작이랍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선생님이랑 여러분 둘만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인터넷 수업이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이 쓴 내용을 볼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부끄러움을 이기고 정직하지 않았던 순간을 반성한다면 선생님도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고 시작해볼까요? 잘 적어 보았나요? 잘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정직을 지키는 판단을 배우고 정직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과거를 반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배운 정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